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끝이라고.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실제로 70세 이후에도 월 300만 원 이상 꾸준히 벌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퇴직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은 더 커지고 생활의 질은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준비 잘한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 전직 엔지니어셨던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1세인데요. 정년 퇴직을 하고 한동안 허탈감과 우울감에 빠져 지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자에게 사준 3D 프린터를 보고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걸 내가 한번 배워볼까? 그때부터 지역 평생교육원 강좌를 듣고 직접 프린터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곧 자신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지역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교육을 진행하며 한 달에 꾸준히 3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놀라운 건 이분이 창업 당시 거창한 자본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평생 쌓아온 기술적 배경과 새로운 배움의 의지가 밑거름이 되었죠. 나이 70 넘어도 배우면 늦지 않다. 그걸 몸소 증명한 분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할매 커피 이야기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할머니들이 퇴직 후 카페를 열었는데요. 누가 봐도 그냥 소소한 시골 카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정직한 원두와 따뜻한 정서가 입소문을 타면서 월 매출이 1,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물론 순수익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운영비와 원두값을 빼도 충분히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깁니다. 핵심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실행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손님과 정을 나누고 성실히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감동을 준 거지요.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내가 평생 해온 일과 전혀 달라도 괜찮다. 성실함과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분입니다. 여기 68세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혼 후 홀로 지내며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계셨죠.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때부터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셨고 동물병원에 취업도 하셨습니다. 동시에 반려동물 케어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는데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미미했지만 차츰 반려인들의 관심을 끌면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병원 월급과 유튜브 수익을 합쳐서 안정적으로 3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파고들면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직업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내 나이에도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준비와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실행 가능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에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시니어들은 모두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온라인 도구를 익히는 게 바로 제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둘째, 내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동시에 탐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평생 잘해왔던 것 3가지.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3가지. 이 2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은퇴 후에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이고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작은 규모로라도 바로 실행해 보는 겁니다. 너무 큰 성공을 바라지 말고 아주 소소한 시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작은 강의를 해 본다든가, 온라인에 짧은 글이나 영상을 올려 본다든가. 작게 움직이면 두려움이 줄고 자신감은 커집니다. 넷째, 관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주변 친구, 동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같이 배우고 같이 시도하고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훨씬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만 바라보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즐겁게 할 수 있고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꾸준히 이어가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보상도 따라옵니다. 사례에서 본 세 분도 공통적으로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며 활동하셨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시작해봤자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들도 모두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네요. 지금까지 70세 이후에도 월 3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사람들의 3가지 사례와 실행 방법을 나눠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실제 사례를 통해 70세 이후에도 월 300만 원 이상을 벌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바로 그 전략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재정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단순히 모아둔 돈을 아껴 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돈을 불려나가는 습관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본은 3가지 축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가지가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배당주나 ETF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50대 후반부터 꾸준히 배당주에 투자하셨습니다. 처음엔 월 몇만 원 수준이었지만 10년이 지나자 월 200만 원의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니 300만 원이 넘는 안정적인 생활비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배당이나 분산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관리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수천 번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 수입을 꾸준히 만들려면 몸과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은 최고의 은퇴 자산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주 3번만 꾸준히 해도 70대, 80대까지 일할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배움은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영어든 중국어든 악기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치매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실제로 80 넘으신 분이 온라인 강의로 피아노를 배우며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음악을 통해 치유도 얻고 광고 수익도 얻고 계셨습니다. 건강관리와 새로운 배움이 경제활동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관계관리입니다. 은퇴 후 돈보다 무서운 것이 외로움입니다. 관계가 끊기면 몸과 마음 모두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재건축해야 합니다. 가족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래된 친구를 찾아 연락하고 함께 취미를 즐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 형성도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호회에 참여하면 뜻밖의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 연결되면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지금은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활동 설계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어야 인생이 활력이 생깁니다. 활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 봉사, 취미, 경제 활동. 공부는 자기계발 그 자체입니다. 온라인 강의나 평생교육원을 통해 배운 것은 새로운 일거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봉사는 경제적 보상이 없더라도 행복과 의미를 주며 때로는 인맥과 기회로 돌아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 그림, 요리, 여행, 어떤 것도 직업이 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경제 활동은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프리랜서, 창업, 온라인 활동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기술이 어렵다고 피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디지털이 시니어에게 가장 큰 기회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블로그를 쓰고 온라인 강의를 열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67세 번역가 분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디지털 기술 덕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60대 여성 여행 블로거는 사진과 글만 올려도 광고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시니어가 조금만 익히면 더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깊이가 남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정, 건강, 관계, 활동.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70세 이후에도 당당하게 수입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내 건강 습관은 어떤지, 내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내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투자해 보거나 하루에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나는 어떤 전략부터 실천해야 할까 고민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느끼는 불안이나 궁금증을 나누면 저도 더 알맞은 해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